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세배 나스닥을 들고 계신 분들이 순풍이라고 부를 만한 조건이 셋 있습니다. 유가, 장기 국채금리, 달러입니다. 어제는 이 셋이 한꺼번에 채워졌습니다. 유가가 내려왔고 국채금리도 장기 구간에서 사흘 연속 내려왔고 달러도 약해졌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나스닥이 가장 먼저 값을 올려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를 새로 쓰고 S&P 500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종가를 남기는 동안 나스닥 종합만 0.85% 내렸습니다. TQQQ는 2.65% 밀렸고요. 밀어올릴 재료는 거의 다 나왔는데 정작 나스닥이 가장 크게 빠진 겁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갈라졌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갈라진 이유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젯밤 하락은 매크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제 가장 크게 움직인 자산은 주식이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금 선물이 하루에만 3.7% 올라 아운스당 4,303달러에 정산됐고 은은 3.4% 올라 62.26달러가 됐습니다. 금을 담는 GLD도 나란히 올랐고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합의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걸프로 들어오는 선박을 감독할 권한은 주되 통행료나 수수료를 물리지는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전쟁 위험이 줄어드는 날에 금이 3.7% 뛰었습니다. 지금 금을 움직이는 건 지정학이 아니라 금리 경로입니다. 해협이 열리면 유가에 붙어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빠집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마감 시황들의 설명도 같았습니다. 호르무즈 재개통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유가를 눌러 물가 압력을 덜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금 상장 지수 펀드로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흐름이 바닥을 받치고 있습니다. 어젯밤 시장에서 가장 정직하게 움직인 가격이 금입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졌다는 건 유가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WTI는 어제 하루로는 0.65% 내리는데 그쳤지만 며칠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럴당 75.20달러까지 내려온 겁니다. 브렌트유는 어제 0.15% 올랐지만 배럴당 79.43달러로 80달러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시장이 산 건 타결이 아니라 타결의 윤곽입니다. 초안은 마무리 단계일 뿐 아직 서명된 최종 합의는 아닙니다. 반대편 시각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호르무즈발 공급 경색 자체가 일시적일 뿐이고 세계 화학업종의 구조적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종류의 합의는 서명이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한 조항에서 몇 번 더 엎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감독권만 받고 통행료를 못 걷는 조건이 협상 카드로 남겨두기 딱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남은 이틀 사이에 유가가 다시 위로 튀는 장면이 한 번쯤 나와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흔들릴 건 금이 아니라 어제 신고가를 쓴 다우 쪽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격에 넣고 있는 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선물 시장이 보는 9월 인상 확률은 5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재는 건 인하 시점이 아니라 올해 남은 인상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우리 계좌에는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할인율이 한 칸만 움직여도 가장 먼저 값이 다시 매겨지는 게 성장주니까요. 같은 방향의 재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7월 민간 고용이 4만 4천 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 7만 5천 명을 크게 밑돌았고 6월 9만 8천 명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617%로 3거래일 연속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 5.275%였던 30년물도 이 사흘 동안은 위가 아니라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다우지수의 신고가에는 암긴, 디스네이 같은 호실적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약한 고용지표에 국채금리가 내려온 동안 정작 연준 안에선 반대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시카리 총재는 어제 방송에 나와 지금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0.25% 인상을 주장한 반대표 3명 중 1명이고 올해 투표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이 끝난 직후에는 쿡 이사가 필요하다면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제 정규장이 끝난 뒤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쪽이 맞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유가가 호르무즈 재개통 기대에 눌려있는 상황에서 인상을 밀어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 8만 3천 명을 크게 웃돌면 어제 내려온 금리는 하루 만에 되돌아옵니다. 마크로가 이렇게 우리 편이었는데 나스닥이 유독 크게 빠진 이유는 지수 안쪽에 있었습니다. 나스닥 100은 33개가 오르고 66개가 내렸고 그룹별로 보면 반도체가 평균 2.63%로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어젯밤 하락은 인공지능 진영 안에서 개별 악재가 같은 날 겹친 결과였습니다. 가장 신선한 건 구글입니다. 알파벳이 4.03% 빠져 362.4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오히려 오름세였습니다. 하루 안에 방향이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재료는 실적도 규제도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27년간 구글에 몸담았던 수석 과학자 제프 딘이 회사를 떠나 디스커버리 루프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머신러닝과 과학, 공학 분야의 발견을 가속하겠다는 독립공익법인이고 제미나이 공동 총괄이던 오리올 비어스도 함께 나갑니다. 같은 날 디프마인드를 이끌던 데미스 허사비스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 디프마인드 의장 겸 수석 과학자로 옮겼습니다. 구글은 이 세 회사의 창업 투자자로 들어가고 클라우드 파트너로도 남습니다. 사람이 나가는데 지분과 컴퓨터는 여전히 구글에 물려있는 구조라면 이탈보다는 분사에 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4% 하락은 과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왜 그렇게 읽었는지도 이해는 갑니다. 노암 셔지어가 오픈 AI로 노벨상을 받은 존 점퍼가 엔트로픽으로 넘어간 뒤에 나온 이탈이라 시장은 이걸 한 건이 아니라 행렬로 보고 값을 매긴 겁니다. 참고로 알파벳은 어제 4% 빠지고도 일주일 전보다는 7.64% 높습니다. 이번 주 급하게 오른 걸 하루 되돌린 자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X입니다. 13.61% 빠져 108.27달러에 마감했고 거래량은 1억 4천만 주로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어제 영상에서 드린 말씀을 한번 채점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저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틀 뒤에 팔 수 있게 되는 주식이 그만큼 대기하고 있으면 사는 쪽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제 말대로 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첫 실적에서 매출도 손익도 시장 예상을 이겼는데 주가는 상장 이후 저점 근처로 되돌아갔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른 재료는 실적이 아니라 분기 설비 투자 184억 달러, 그중 158억 달러가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숫자였습니다. 직전 분기 101억 달러의 1.8배입니다. 그때 세 번째로 보자고 한 게 목요일 럭컵 해제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였는데 그 목요일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어제 종가는 장중 저점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물량이 풀리기도 전에 이미 한번 앞질러 팔린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밤 실제 해제 물량이 나올 때 매도가 한 번에 소화되면서 낙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절반은 된다고 봅니다. 상장 직후에 이 종목을 산 분들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공모가 135달러 기준으로 20% 가까이 내려와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5.6% 빠졌고 같은 지수를 1배로 따라가는 SOXX도 내렸습니다. 진원지는 AMD였습니다. 매출도 이익도 예상을 이겼는데 7.04% 빠졌고 반대편에서 엔비디아는 3.43% 올라 219.2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갈림 자체는 어제 아침 영상에서 이미 다뤘으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새로 확인된 건 총매가 하나 더 붙었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엔비디아 칩만 사겠다고 밝히면서 AMD 낙폭이 깊어졌고 엔비디아는 그 발언에 떠받쳐졌습니다. 그런데도 월가는 대체로 강세 쪽입니다. TD 카웬은 실적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DA 데이비드슨은 목표가를 550달러로 올렸습니다. 어제 종가가 482달러니까 하우스들은 아직 위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온도는 가격과 정반대였습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 게시글 5천 건 가운데 강세 의견이 73%였고 저가 매수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AMD만 유일하게 의견이 갈렸는데 한 개인 투자자는 큰손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갔고 욕심낸 사람만 물린 채 남았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SOXL 쪽에서는 도박하던 개미들이 곧 싹 쓸려나갈 거라는 자조가 돌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자조는 조금 이릅니다. SOXL은 어제 5.6% 빠지고도 일주일 전보다 43% 높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최근 급등에 뒤늦게 올라탄 구간이지 일주일을 버틴 사람의 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를 관통한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적을 이기고도 주가가 빠진 종목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스페이스X와 AMD가 그랬고 뉴욕타임즈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늘었는데 이번 분기 구독자 증가가 둔화될 거라는 전망 하나에 13% 무너졌습니다. 2012년 이후 최악의 하루입니다. 우버는 예약이 22% 늘었는데도 밀렸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이미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늘어난 예약 숫자에 값을 안 매긴 겁니다. 지금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시장 예상을 폭넓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실적을 이기고 주가가 빠진 종목이 이만큼 나온다는 건 시장의 채점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값이 매겨지는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말했느냐입니다. 인공지능에 더 쓰겠다고 하면 깎이고 회수 경로를 보여주면 붙습니다. 스페이스X가 정확히 앞쪽이고 그 지출을 받아가는 엔비디아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세배 나스닥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남은 실적 시즌의 매출과 이익보다 설비 투자 안내가 먼저 읽힐 자리입니다. 어제 나스닥 100에서는 실적을 내놓은 소비, 여행 쪽이 버텨줬고 부킹홀딩스가 6.56% 올라 눈에 띄었습니다. AMG는 20개 넘는 제품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10억 달러 올렸고 4.57% 올랐습니다.
둘 다 자기 실적으로 오른 종목입니다. 인공지능 쪽이 쉬어간 날 이쪽이 지수를 받쳐준 셈으로 읽힙니다. 다우지수 신고가에도 엠젠 같은 비인공지능 종목이 힘을 보탰습니다. 빅텍 나머지는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애플이 0.52% 올라 $311, 마이크로소프트 1.09%, 아마존 1.72%, 테슬라 1.7% 하락으로 낙폭이 크지 않았고 넷플릭스는 0.86% 올랐습니다. 애플만 일주일 전보다 8.04% 낮은데 지난주 실적 이후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타는 0.14%로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코딩 에이전트 뮤즈 코드를 내놨습니다. 오픈AI와 안트로픽을 겨냥해 더 싼 대안으로 내세우는 제품입니다. 이 분야가 이미 가격으로 싸우는 구간에 들어왔는지는 오늘 밤 개장에서 메타에 어떤 값이 매겨지는지가 답을 줄 자리입니다. 달러 지수가 99선으로 내려와 최근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금이 3.7% 뛴 것도 달러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에게 다르게 도착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에만 6원 남짓 내려 1420원대로 내려섰고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10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달러 기준 수익률이 그대로여도 원화로 환산하면 그만큼 깎였다는 뜻입니다. 달러 약세는 위험자산 전체에는 순풍이지만 원화로 정산하는 우리에게는 그 순풍의 일부를 떼어가는 통행료입니다. 계좌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계좌는 현재 총 평가 금액 13,811달러입니다. 어제 종가 판정에서 새 매매 신호는 없었고 오늘 밤도 거래 없이 보유를 이어갑니다. QQQ가 201선 위 10.9%에 있고 변동성 지수가 15.8이니 방어선이 한참 아래에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 하락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스닥이 빠진 날인데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4.18% 내려 15.81이 됐습니다. 하락에 대비하는 수요가 그만큼 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장 스스로 어제 하락을 조정으로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되돌림은 며칠 안에 정리되는 쪽이라고 봅니다. 지수를 밀어내린 게 마크로가 아니라 종목 몇 개였고 그중 둘은 이미 하루치 반응이 크게 나온 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스페이스X 럭업 물량이 실제로 어떻게 소화되는지에 눈이 가장 오래 머물 자리입니다. 실적 쪽에서는 데이터덕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오늘 나오고 같은 날 클라우드플레어와 몬스터 베버리지도 숫자를 내놓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 메모리 쪽에서 숫자가 나왔습니다. 샌디스크가 분기 매출 89억 7천만 달러에 자사주 매입 140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했고 웨스턴 디지털도 매출이 전년 대비 44% 늘었습니다. 숫자는 좋았는데 시간 외에선 두 종목 다 밀렸습니다. 어제 반도체는 인공지능 지출이 어디로 가느냐를 놓고 엔비디아와 AMD로 갈렸는데 그 지출을 받아먹는 저장장치 쪽 숫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삼전 닉스 가격과 오늘 밤 개장의 첫 시험대입니다. 칩을 파는 쪽과 저장장치를 파는 쪽의 손익이 여기서 갈리는지 개장 첫 1시간을 보시면 답이 꽤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